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그 교육에 있어서 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토픽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수시로 가거나 정시로 가거나 그 외에 다른 입학 조건에 따라서 아이를 대학을 진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큰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 둘째 녀석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가질 때도 있고, 아직은 그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전 과목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막상 저희가 지냈던 아일랜드나 아니면 지금 저희 딸이 가 있는 뉴질랜드나 그 외 다른 나라에서의 세컨드리 스쿨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다면 이 방법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대학을 진학하려고 원래 내가 의도했던 그런 목적에 또 희망하는 전공과 대학을 선정했는데, 그 대학에 대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지원하고 준비해서 해외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병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외국의 시스템들이 입학하는 시기가 이제 9월달 또는 1월달로 되어 있는데, 1월달에 시작하는 거는 이번 우리나라에서의 지원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9월달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대학교 입학 과정들은 한국에서 먼저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로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어떻게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좋은 대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랭킹이 높은 대학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의 어떤 생활과 그런 경험들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부모님들이고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랭크가 높은 대학을 접근한다기보단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기와 정말 외국 생활이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의 랭킹과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던 결론이 나오면 이런 방법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 관련된 서류들은 다 학교에서 발행되니까 준비하실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외국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게 영어권이다 라고 하면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영어 성적도 뭐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있긴 하지만 뭐 영국이나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IELTS라고 하는 시험을 원하고요. 또 미국이나 다른 대학들 중에는 터플이라고 하는 시험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자기 나라만에서 억셉트하는 또 시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의외로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들의 학비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지불하게 되는 학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대학을 학부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4년 또는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을 정말로 좋은 대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그 아이의 진로에 있어서의 또 다른 옵션들이 될 수 있다라고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또 이제 박사나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일정한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고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정말로 다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외에 있는 대학이나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게 됐을 때 그 아이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실력 발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곳에서의 삶이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한국에서 대학을 저도 재수했지만 재수하고 나서 아이들하고의 어떤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좌절감도 생기고, 또 정말 어떨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운이 정말로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준비를 정말 잘했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험 잘 못 봤다거나, 내가 지원한 전공의 과목이 갑자기 나랑 비슷한 아이들이 막 몰려가지고 내가 그 순번에서 조금 떨어져서 불합격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더 열어주시고 싶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아이의 마음을 막 갑자기 너 한국에서 대학 안 가도 되고 해외 가는 방법 많대 라고 분위기를 띄우지 마시고 조용히 한번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나라에 정보들을 조금씩 모집 한번 해보세요.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여러 정보들이 나오고요. 또 구글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그쪽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후기라든지 또는 뭐 브이로그라든지 그 외 유학원들이 올려놓은 여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잘 맞을 것 같은 나라들을 먼저 서칭을 하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또는 그 나라의 어떤 베이스가 있어서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에이전시나 유학원들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미래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없는데 결과물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에 우리 아이가 이제 아직은 너무 어린 상황이라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고3 이렇게 진행하게 될 때 과연 내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빠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서의 진행 방향이 최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의외로 쉽게,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주변에 보시면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거나 생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조언을 좀 구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 그 댁 자녀가 해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유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생활은 어떻고 만족하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직접적인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님들이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예산을 준비하시거나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런 정보가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어느 나라에 어떤 코스를 원한다라고 알려주셔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댓글에다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유학원이나 교육 컨설팅 회사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초조해지고 좀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닌데,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맞이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독려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부모로서 다른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루트나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씩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해 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아이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지금 고3들 많이 응원하고요. 고3 부모님들도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